자,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동섭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또 사우디의 피격 사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궁금증이 많거든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죠? 어저께 국제유가가 14%, 그러니까 텍사스 중진료를 기준으로 해서 14%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요즘 그 유가가 좀 빠지다가 올라섰는데 이 유가의 상승이 예전에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미쳤죠. 근데 일시적으로 급격히 오른 것이 오히려 주가에는 악영향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저께 유가의 상승은 과거에 그 걸프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걸프전 딱 터지니까 그냥 하루 만에 유가가 10불 막 이렇게 움직였던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와 모습이 거의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뉴욕 시장은 이제 소폭 하락을 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를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유가의 폭등이 주가를 흔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유가의 상승은 항상 이럴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활성화돼서 계속해서 원재료가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됐을 때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발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악재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재미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가 치고 가야 될 자리라면 확실히 치는 모습을 보고 시장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고점 부분이 되니까 또 주가를 못 가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표시를 했지만 이 시장의 심리 상태나 경제 상태나 글로벌 상태가 다 뭉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를 뚫어버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믿을 만한 확실한 상황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파동은 없을 확률을 두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계속 올랐는데 또 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주가는 살아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더 못 간다의 기본점을 갖고 있지만 혹시나 뚫어서 이 파동 연장파가 나올 때는 정말 큰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따라가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여기서 더 뚫지 못하고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써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후 악재가 터져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고요. 어저께 유가의 상승은 유가의 상승일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유를 방출하죠. 그러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것은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계속 간만 기조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때 정말 뭐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올라도 따라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가 두 번째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의 가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예전에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유가는 100불 간다 아마 그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유가 100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서부 텍사스 중진료예요. 이 월봉 차트를 잘 보면 이 후행 스팬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파동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에서 돌려 세우네요. 악재가 터지면서 돌려 세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유가는 일단 75불은 안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걸프전 말씀드렸잖아요. 걸프전은 일시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키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약간 국지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서잖아요. 자, 그렇다면 유가의 방향성은 정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인데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주가의 영향이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수입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요.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이 정유주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제 마진으로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를 가지고는 이익이 나겠지만 다시 재고를 만들어가는 과정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급등은 결국 시장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유가는 1차적으로 75불 정도까지 분명히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로는 빠져야 될 자리를 악재로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유가의 모습을 본다면 유가의 방향은 위쪽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제 정말 가나라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이 펀더멘탈상으로 정말 좋지 않은데 주가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미국은 더 못 가지만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은 버티고 우리나라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이지만 펀더멘털에 맞춰주지 않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기술적 부분이 프로테제가 좀 작은 부분이 있다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2045 정도가 지나면 2145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를 더 던져준 게 있어요. 원달러가 1187원이 확실히 무너져야 된다. 근데 안 무너지죠, 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장 구간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 보는 과정 속에서 원달러를 제시했잖아요. 하나를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마 수급 생각하신 분은 말고 하는데 수급 아닙니다. 수급, 왜냐하면 지금 수급은 꼬여 있는데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닌 상태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가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 분석에서 왜 기술적 바닥으로 왔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왔으니 기술적으로 갭 상승 3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 번 있죠. 여기서 한 번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갭 상승 3개를 두고 간 시장은 없습니다. 갭 하락 3개를 두고 주가 더 하락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갭을 메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빠르게 메우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연장파를 일부 줘서 2147까지 가서 완전히 무너질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동섭 이사의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장 공감텐도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이슈앤뷰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전략 챙겨가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